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이처 솔루션 비즈 담당 임원 유희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저희 COP 행사장에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출국일이 11월 8일에 한국에서 출발하면 11월 9일 오후 저녁에 도착을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이제 숲과의 동행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SK 포레스트에서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SK 그룹부터 시작해서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산림 경영, 그리고 카본 크레딧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 150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었고요.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에 136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룹도 저기 2021년 10월 최고 경영자 CEO 세미나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멤버사별로 감축 경로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회장님께서는 203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 감축량의 210억 톤의 약 1%인 2억 톤의 탄소를 줄이는데 SK그룹이 기여해야 한다고 공표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넷제로를 선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2050년 마이너스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넷제로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멤버사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멤버사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에서 배출되는 1년에 배출되는 양이 한 7억 톤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50년이 되면 한 1억 톤 정도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마이너스 알파까지 저희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부터 매년 각 멤버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요.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직접 감축 그리고 많이 화두가 됐던 아리백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감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룹에서 예측한 거는 직접 감축 즉 노후 설비를 교체하거나 전기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이 48%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백을 통해서 47%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 정도가 남는데 이 5% 정도는 아무리 해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감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에 대해서는 저희 SK 포레스트에서 이 산림을 통한 자발적 탄소 시장 내지는 CDM 사업을 통해서 이 5% 상세 부분을 담당을 하겠다라고 저희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탄소 중립은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경제적 발전 모델 의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반성에서 출발을 하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과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둘째 기존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셋째로는 에너지 전환 후에도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된 탄소는 식물 등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기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 특히 이 산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산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저장하는 이 천연 탄소 포집 그리고 저장고 유엔 레드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 현재까지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개발된 어떤 기술보다 위험 부담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비용 대비해서 재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COP26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141개의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을 막고 산림 복원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한 12개국이 2025년까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 산림을 탄소 흡수원으로 포함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30년 그 탄소 배출량의 약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흡수원의 95% 정도 되는 것을 산림을 통해서 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50년에는 흡수원의 93% 정도 되는 부분을 이 산림 부분이 담당을 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넷제로를 그룹에서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총괄하는 그 조직이 슈펙스 추구 협의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슈펙스 추구 협의회라는 조직에서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각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룹 멤버사들 전체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바로 환경사업위원회입니다. 이 환경사업위원회에 지금 그 의장님, 회장님은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김준 부회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그 아래로 이제 그린 패러티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린 패러티 소위원회는 SK 에너지의 조경목 사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산림이 차지하는 역할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룹에 설득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고려대학교의 송유환 교수님 그리고 이완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산림을 분석을 하고 그 전 세계 산림에서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룹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산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그 반응이었고요. 그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그린 패러티 소위원회 아래에 조림 사업 추진 TF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 사업 추진 TF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현재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CDM이라든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려고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 동영상이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동영상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재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모님. 혹시 동영상이 안 보이셨나요? 네,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혹시, 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제가 별도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혹시 보내주시면 네, 시간이 감사하겠습니다. 되시면 당일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SK 임업은 SK 그 그룹 멤버사 중에 하나고요. 저희 최종현 지금 최태원 회장님의 아버님이신 그 최종현 선대 회장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이 산간 오지 비경제 임야를 확보를 해서 국내외 우수한 수종을 연구를 하면서 1972년도에 국내 최초로 산림 기업인 사회개발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산은 그저 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인내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저희 SK임업은 지난 50년 동안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290헥타 정도 되는데요. 그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한 4,500헥타 규모의 산림을 조성을 하고 약 400만 그루의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꾼 산을 통해서 대기 정화, 그리고 수원 함양, 그리고 토사 유출 방지 이러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또 별도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국내에서 지금 50년 동안 가꾸어 오고 있는 산림 경영 대상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천안, 그리고 충북 충주, 영동, 그리고 강원도 횡성 이렇게 네 군데 약 4,500헥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개 사업소 전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 한국산림경영인증이라고 KFCC라는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국내 대기업 그리고 대단위 면적으로는 유일하게 이 산림경영인증을 받았고요. 이 산림경영인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산림경영을 하고 있고 매년 이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산림이 경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도 받고 재심사를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산림탄소 상세 제도인데요. 저희 SK임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개 대상지에 대해서 2017년부터 네 개 사업소에 대해서 정부 산림탄소 상세 제도 인증을 받고 이 자발적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산림탄소 상세 제도 같은 경우에도 해외 베라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내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한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외의 그 베라와 지금 협상을 통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서 나오는 크레딧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주죠. 11월 10일 캅 27에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저희 그리고 베라 3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저희 네 군데 사업을 통해서 향후 한 30년 동안 매년 약 3만 7천 톤의 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약 15,000km를 주행하는 승용차 약 2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내 산림을 조성하고 경영을 해온 그러한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 국제 기구 그리고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개발도상국의 선진 기술을 저희가 전수를 하고 황폐지를 복구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용 관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서도 이제 산림 홈페이지 복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건조하죠. 이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지역에서도 약 135헥타의 조림 사업 그리고 우정의 숲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 같은 경우에 코르크 참나무를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무분별한 코르크 채취를 통해서 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던 그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을 또 복원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꽝찌성 지역에
행복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해안가에 약 60헥타 정도 되는 면적의 방사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 놓인 그 경우에는 그 접경 지역이 산림이 굉장히 많이 황폐화가 되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하단의 아프리카 쪽이죠.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이런 다민족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산림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평화 그리고 안보 증진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산림청 그리고 GGGI 등과 함께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P4G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 와 있고요. 뭐 이런 에티오피아에서도 양묘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산림을 복원을 하고, 또 에티오피아가 잘 아시다시피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커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혼농 임업, 그리고 그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UNFCCC의 AR CDM 프로젝트를 저희가 등록을 해서 약 75헥타 정도 되는 임야를 식재를 했고요. 약 25만 그루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BS를 기반으로 해서, MBS는 다 아시죠?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MBS를 기반으로 한 탄소 시장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 자연 기반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더 많은 기업 그리고 다양한 기관, 나아가서는 개인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50년간 저희가 이제 국내외 산림 그리고 녹지 공간을 보존해 온 그런 나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체 산림 경영을 넘어서 국내외의 그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죠. ICT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나무 그리고 산림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정 그리고 관리 기술적인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희가 보유한 산림을 넘어서 국내에 미경영하고 있는 사유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미경영되고 있는 사유림 그리고 공유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산림 탄소 상쇄 제도를 바탕으로 한 탄소 중립 산림 협력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임야가 한 630만 헥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림도 있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님도 있고, 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대상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대신 경영을 하고 탄소 경영을 해주고, 나중에 탄소 크레딧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SK그룹에서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사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30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00만 헥타 정도를 달성을 하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 산림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좀 관리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해외에서도 산림 전용 그리고 황폐화를 막기 위한 레드 플러스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개발을 통해서 이 VCS 인증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역 단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산림 파괴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돼서 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또 궁극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국가 수준의 규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북부 하노이 북부 쪽에
15개 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20에서 250만 톤 정도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금 15만 톤에서 한 20만 톤 정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티모르라든지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등에서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개발하는 디벨로핑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푸아뉴기니 PNG죠. 파푸아뉴기니라든지 스리랑카 등에서는 저희가 인베스팅 비즈니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사업지에서 저희가 크레딧을 선구매하는 그러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두 군데에서 약 130만 톤 정도 되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배출권을 구입을 했고 저희 내부적인 11개 멤버사에 판매를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또 산림 기반의 이런 레드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AR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이 파트너들하고 함께 글로벌 사업 대상지를 확장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 기준으로는 약 15개국에 진출을 해서 해외에서 1,600만 톤의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산림을 조성을 하고 또 복원을 하고 전용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 기준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디벨로퍼로서의 역할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리랑카나 PNG에서 크레딧을 사오는 그 인베스트먼트 펀드 프로바이더의 역할도 진행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공급자와 트레이더, 그다음에 리테일러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추진을 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발급된 저희가 구입한 크레딧을 또 저희 내부적 그룹에서 또 넷제로를 달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엔드 유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ICT라든지 DT 기반의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역량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MBS 기반의 탄소 크레딧 공급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기반의 측정, 보고, 검증, MRV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량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성 영상이라든지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산림 황폐화율 그리고 산림 황폐화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이 탄소 흡수량을 개체목 수준으로 예측하고 측정하고 또 보고 검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과정을 객관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탄소 감축 성과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 높은 탄소 크레딧을 플랫폼에 저희가 또 원활하게 공급하는 생태계를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ICT, DT 기반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목에 대한 자동 관수 기능, 그리고 실내의 공기질 측정, 그리고 실외 비교 장치가 결합된 저희 내부적인 코드지 케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국내 현장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동이라든지 움직임, 그리고 빛, 열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연구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 SK포레스트는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시간, 비용의 절감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카본 크레딧을 저희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플랫폼이 국내 산림탄소 상세 그리고 해외 VCS하고 연계된 인증 크레딧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자의 크레딧 접근성 강화는
이 카본 비즈니스의 모니터링 역할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 성과 개선을 이끌고 또 수요자의 인증 크레딧 구매 활동이 홍보라든지 그 ESG 평가 대응과 연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신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 크레딧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수요자가 탄소 감축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이러한 그 실제 성과가 인증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성과 기반의 임팩트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신뢰도 높은 크레딧의 재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크레딧의 수익은 수요자가 직접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등 또 다른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을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로 오른쪽에 그 선순환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 그리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화장품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처럼 화장품을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화장품의 원료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키워온 자작나무에서 추출하는 자작나무 수액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품질의 화장품을 생산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뭐 홍보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선물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뭐 일부 이제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구입한 고객들한테 그 SK 임업에서 산림에서 인증받은 탄소 크레딧을 기준에 따라서 또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그 화장품 판매를 통한 캠페인 그리고 숲 조성을 위한 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숲의 매출액의 약 10%를 기부를 해서 저희가 자연 회복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금액의 10%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베트남 타이빈 지역 쪽에 약 3,000그루 이상의 맹그로브 식재를 했고 그 맹그로브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 공식적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요 뒤쪽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던 ESG 사례에 대한 몇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제 횡성에도 산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횡성에 있는 산림에 저희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숲유치원으로 운영을 했었던 건물이 있는데, 그 숲유치원 사업을 이제 정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 있죠.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용 연수원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많은 그 교육이라든지 뭐 워크샵 그리고 휴양 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숲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숲ек사 하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임업진흥원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형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형 사회적 기업들에게 저희가 보유한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임야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별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레스트 크랩이라고 해서요. 요것도 지금 현재는 이제 횡성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내지는 일반인들, 더 나아가서는 저희 그룹 멤버사의 구성원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연간 약 12회 정도의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서 그 백패킹을 진행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직접 그 숲 가꾸기라는 방식을 또 실행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숲이 가꿔지고 산림이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포레스트 크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관심도 많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이 행사를 접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직접 얼굴 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보다 좋았을 것 같고요. 또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상황 여건상 이렇게 제가 화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활동하시는 각각의 역할들에 있어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